반갑습니다. 김희정 집사입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크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지만 저는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로 나누어서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인식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뭔가를 행하려면 무작정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멈추고 생각하고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멈추고 이제 우리 멈췄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지식으로 인해서 알므로 인해서 또 그것들이 나의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좋은 그림은 장애를 완전히 극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건강한 삶이 가장 좋은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다시피 그거는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분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 신체적 건강, 그 다음 정신적 건강, 그 다음 사회적 건강. 그러니까 최근의 개념은 사회적 건강입니다. 제가 요즘 쇼츠에 대한 것들 들어보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다들 나는 나이가 들 때까지 건강하게 마음도 몸도 또 지금같이 열심히 역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건강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와 함께 사회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사회적 건강입니다. 자, 이러한 근대의학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기능과 정상성이라는 그런 것들을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기능과 또 인간의 존재, 실존 자체로까지 확대해서 인간의 삶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모델은 이제는 장애를 개인의 기능 중심이 아니라 이러한 의료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억압의 산물로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몸이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의 물리적,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개선해서 장애인을 사회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그냥 우리 같이 사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 우리 다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는 인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한 국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신체 건강 또 나아가서 우리가 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없이 하는 건강 또 하나는 참여에 대한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이 모두가 안녕한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장애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 신체 건강의 수준, 그 다음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개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신체 건강과 환경에 해당한 성별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충분히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제도적 환경 이러한 것들이 환경적 요인에 속합니다. 우리 이러한 환경의 변화 요인에 의해서 사람은 충분히 더 건강한 상태, 안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선택한 환경에서 최대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보고서를 냈습니다.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라는 것은 계속 진화하는 개념이다. 장애는 이제 개인적 관념이 아니다. 장애는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장애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들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장벽이 이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장애는 하나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장벽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하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충분히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협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권 존중에 대한 부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인권 존중은 행동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 개선 없이 배려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베푼다. 내가 조금 더 위에 있다. 하는 개념이 아닐지.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봤던 수많은 영상 중에 연구원에서 삼성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원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다 모이는 게 느껴졌고 또 나쁜 뜻이 아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분들이 나쁜 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떤 어르신께서 이 연구원에게 10,000원을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내가 이걸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는 나는 여긴 타지 않아야겠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혜성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말은 쉽습니다. 그죠?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간단한 단어가 우리의 많은 인식의 개선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란 이러한 이해와 배려와 힘듦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의 이웃과 그 다음에 나의 가족과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름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지나친 도움은 간섭이자 무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극단과 극단은 실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유엔 세계 평화의 날 행사에서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도 다 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스티비 원더가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이크 스위치 켜는 거를 위치를 못 찾았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스위치를 켜줬을 거예요. 손을 쑥 뻗어서. 근데 김연아 선수 그렇게 하지 않고 스티비 원더의 비서에게 제가 마이크를 켜도 되겠냐고 미리 물어보고 당연히 그 얘기를 스티비 원더도 들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세심한 배려라는 겁니다. 김주호 학생이라고 고등학생인데요. 유튜버입니다. 이 학생은 뇌병변 장애입니다. 근데 자기는 당연히 힘들었겠죠.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자기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말로는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이 크고 작고 눈이 크고 작고 이러한 것처럼 하나의 특성이다. 나의 외모의 특성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면 그저 장애인으로만 본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아래에 써여 있는 것이.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하나의 장애를 가진 자신이다. 나는 고등학생, 여고생이다. 나는 지금 이 학생이 수학의 2등급인데 너무너무 1등급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1등급에 대한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우선 여고생인데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후자적으로 조금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유튜브를 하는 학생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 애니타 실버스라고요. 실제로 장애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을 쌓았던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장애인이시고요. 자, 이분은 왜 제가 넣었냐면 이분이
장애라는 것을 시혜성 행동에서 우리가 철학적 개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차원에서 보장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하셨고, 실제로 성문법이 된 미국 장애인법에서 우리나라도 이 ADA를 근거로 해서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러한 장애인법에서 그 기초를 닦는데, 그래서 장애인을 인권적 접근으로 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애니스 실버스는 장애라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해야 되는 근거가 아니다. 각자 특수한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의 의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책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서로는 다릅니다. 다름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함없는 진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다 장점과 약점들이 있죠. 이번에 쇼츠에서도 제가 오늘 보고 오니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처럼 장애가 하나의 약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독특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과 인간적 관점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사실 봐야 되지만 우리 또 같이 확대해서 봐야 되는 것은 장애인의 가족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하면 봤던 책 중에서요, 어느 그 엄마가 쓴 작가였는데 엄마가 이 글을 썼습니다. 나는 장애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평범한 대학의 생활 시간을 보내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가 장애인이었다. 나는 갑자기 장애인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계속 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장애인 가족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사랑과 존중과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국밀한 접근과 우리가 같이 돌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국가, 또 우리는 다른 지역, 그 다음 다른 인종, 우리는 전부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의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이고 우리의 상호 의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런 드러나는 신체적 환경, 정신적 한계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더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가 가장 필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인 친구도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중풍환자와 문둥병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좀 보셔야 되는 게 그 중풍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올려 달아서 내립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바라는 이웃사랑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람하고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올려 달아서 내리는 것, 우리가 장벽을 같이 걷어나가는 거죠. 또 문둥병자에 대한 사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치료를 하십니다. 이거는 치료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문둥병자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자녀라는 생각, 또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들에 대해서 함께 해가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